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창원에 놀러만 왔었는데 이렇게 와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몸은 엄청 큰데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셔가지고, 그 말이 제일 쑥스러워요. 어쨌든 뭐 반갑습니다. 반갑고, 근데 눈이 좀 안 좋아서 가까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까 눈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좀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입고 왔는데 한 3개월 동안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배가 나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3개월 목표가 배에 나오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예. 사실 저는 배가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매번 운동을 하고 매번 관리를 하니까 일반 이제 뭐 50대 남자들하고 다른 삶을 사니까, 그래서 배가 나온 게 너무 부러웠는데 마침 이제 어 5월까지 영화를 찍고, 중국 배우 혹시 판빙빙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친구 남편으로 이제 영화를 찍고 끝나자마자 이제 이번 년 목표는 배가 나오는 거다. 뭐 남들은 막 배를 이제 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배가 나오는 게 목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계획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근데 복근이 있었는데 복근이 밤새 누가 지우더라고 이렇게 하나씩. 원래 왕자였다가 막 이렇게 삼자였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고 이제는 동그랍니다 이제. 근데 너무 좋습니다 배가. 근데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김정은 대리한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20, 30대라고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20, 30대는 뭐 연애랑 마프로 이런 거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애는 한 번쯤 더 해봤으니까 이제 관심 없죠? 네, 연애 뭐 근데 자주 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입니다. 건강.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아팠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투병 중이고, 이쪽 다리 전체를 다 잘라가지고 허벅지를 다 잘라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쪽 힘이 안 가니까. 제가 그래서 별명이 육종 김용호인데 육종암을 저 때문에 처음 알았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뼈에 생기는 암이라고, 근육에 생기는 암인데 저는 다행히 뼈에 가기 전에 알아서, 다리를 자르진 않았습니다. 자르진 않았고 그냥 근육만 잘라가지고, 근데 상체는 아직도 좋습니다. 상체는 팔뚝은 아마 여러분들 허벅지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키운 건 아니고 아버지 팔뚝이 좋아서 유전으로 물려받아가지고 팔뚝도 유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팔뚝 그대로. 최근에 아프기,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아팠는데 그게 암이었고요. 그 암 때문에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갑자기 이제 요새 아이들 말로 개 늙었다. 갑자기 암 걸려서 확 늙었다. 근데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작품 할 때마다 몸을 불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기왕호 보셨죠? 기왕호. 여러분들이 즐겁게 봤는데 저희는 일주일 내내 산속에서 합천에서, 거의 군대 생활보다 더 심하게, 새벽부터 잠을 한 1시간, 2시간 밖에 못 자고. 근데 사실 제가 그 기왕호에 배관장군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산속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 궁궐에 4시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4시. 4시 하면 산속에 안 오잖아요. 그럼 궁궐에서 너무 따뜻한 데서 잘 사는데 외모가 4시가 안 돼가지고 배관장군 역할을 주는 바람에 야전에서 저하고 주진모하고 둘이 매일 숙검 정치하면서 너무 힘들게, 고생했거든요.
예전에 왕을 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왕을 할 때만 왕을 딱 처음에 주면 아 이번에 이제 궁궐에서 이제 궁녀들하고 재밌게 있겠구나 딱 했는데 받은 역할이 수양대군이라서 예, 수양대군이 궁궐에 잔해 있더라고요. 뭐 개의정난하러 다니고 예,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긴 했는데 한 번도 궁궐에서 뭘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또 수양대군이 왕 된다면 피부병 걸려가지고 맨날 등만 긁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JTBC 개국 방송에 최실아 실아하고 저하고 인수 데뷔했었는데 그때 왕 됐다고 좋아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계속 등 긁고 있어가지고 인생이 참 엉망입니다. 예,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암 걸렸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에요? 혹시 여기 아프신 분 계세요? 아프신 분 없어요? 다 건강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의사가 암이 너무 커서 예, 머리, 폐, 다리, 뼈 다 전이가 돼서 길면 한 달, 빠르면 한 보름 정도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암의 덩어리가 이만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르고 그다음에 재발해서 이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날 이제 마지막 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서를 쓰고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전 딸이 셋인데 딸 아이들한테 이제 다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를 20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누워서 이제 죽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뭔가 또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안 우는데 저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은 흘립니다. 슬퍼서. 근데 그때 너무 황망해서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했고 그냥 온리 그냥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누군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뭐 부처는 아닐 거고 그다음에 뭐 예수도 아닐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하나님 욕을 겁나게 했어요. 혹시 죽으면 내가 올라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너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적어도 이 세상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려면 우리가 봤을 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좋게 사는 사람을 주관을 안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생명도 더 주고 더 즐거움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더 주는 뭔가가 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힘들고 난 왜 어떤 놈은 얕게 살고 있는데 그 놈은 잘 살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도 잘 살고 있는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느냐. 내가 살면서 생긴 건 이렇지만 누구 한번 때린 적 없고 누구에게 누구를 올린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불편함을 끼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내 삶에 쉼 한 번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복수를 꿈꿨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 그분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싸움을 더 배워야 되나 아니면 칼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러 올라가는 하고 생각한 사람은. 근데 잠을 너무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한 2주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1분도 못 잤습니다. 죽음이 앞에 오니까. 그래서 수술 전날 이제 한 새벽 4시까지 누워 있다가 뭐 화가 났다가 풀렸다가 살려달라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 욕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뭐 별 짓을 다 했습니다. 뭐 혹시 가능성은 없을까요? 혼자 말이 들었어요.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막 이상하게 생각해 돌았나 보다. 저는 드디어 이제 돌았다. 그래서 제가 독실에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별 이야기 다 하다가 새벽 4시쯤 잠이 잠깐 들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분이 나타나서
예, 저한테 십자가를 딱 줬어요. 예. 근데 제 친구가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제가 또 원래 예전에 20대 때는 또 스님이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친 새끼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맨날 뭔가 꿈꾸니까 그런 게 보여지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이 창원 문화 이 소극장보다 한 100배 큰 십자가를 줬는데 그게 저한테 목걸이가 됐고 저한테 희망이 딱 생긴 거예요. 예. 왜 죽음의 앞에 서면 하다못해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모래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도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도 뭐 어떤 생과사의 갈림길에 한 번쯤 서 있던 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내 희망이었고 그래서 나는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 암이 그 전영수 교수님이 40년을 수술하셨는데 암의 크기가 대한민국 생긴 일이 제일 컸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걸리면 이제 뭐 폐전이 뭐 임파선전이 뭐 혈액전이 뭐 쭉 나오잖아요. 하나씩 이제 너무 이상하게 없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빵빵빵빵빵빵빵. 예, 그 이후로 두 번 더 봤어요 하나님을. 예, 미친놈이죠. 아주 스님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제가 스님 생활할 때 금방 절 지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승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큰 스님인 줄 알고 등치가 크니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래서 난 스님이 체질이구나. 예, 이게 역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목소리도 이러니까 누가 가다 물어보면 그냥 오늘은 바람 붑니다. 이러면 부인들이 다 깨우치고 가더라고요. 예,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람 분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우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어쩌다 그렇게 생기는 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별 얘기 아닌데 내가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은 희망을 품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프다고 만난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종교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를 약속은 했죠. 살려주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예, 통성기도라는 것도 잘 이해 못하겠고 어떤 목사님은 뭐 자꾸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덥석덥석 손잡으면서 형제라고 그러는데 나 그분하고 형제된 적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좀 오래돼야 뭐 형제도 되고 오빠 동생도 되는데 처음 만나는데 무조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나 아냐고 그랬더니 김용호 씨 아니냐고 해서 맞다고 그랬더니 여긴 다 형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뭔가 사기를 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사기치게 생겼나 봐요. 때리게 생겼나 봐요. 인상도 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죽음이라는 거에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덧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예,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나한테 한 번에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딱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건강과 행복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택시 운전을 해도 되고 뭐 김영호니까 택시 운전하면 안 되고 김영호니까 뭐 이런 거 다 버릴 테니까 그냥 나 일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창원에 와서 이렇게 내 얘기를 듣고 웃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만나는 이런 기억들을 내가 감사하고 이런 기억들을 소중히 담아갈 수 있는 매일 하루하루를 주시면 이것만 갖고도 나한테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끼며 살겠다고. 대신 다리가 잘려도 좋으니까 내가 실어증이 돼도 뭐 내가 누군가를 보고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못해도 좋으니까 살아서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삶을 살고 싶다고. 네. 꼭 부탁이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됐으니까 한 달인데 3년이니까 많이 산 거죠, 그죠? 예, 근데 육종암은 사실 언제 죽을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을 개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창원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길 가다 누가 인사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버릇이 있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또렷하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내가 바라보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다 덧없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해할 것도 없고 이해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게 제일 좋다. 대신 건강하게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자.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쉼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쉼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업주부들은 집에서 맨날 쉬는데 왜 병에 걸리냐고. 예? 전업주부는 집에서 맨날 쉬는데 왜 병에 걸리느냐고. 근데 전업주부들도 쉼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쉬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내 혼자 소설도 쓰고 내 혼자 뮤지컬 하고 내 혼자 홍콩 가고 나 혼자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혼자 악마 만나고 내 혼자 손사 만나고 내 혼자 부처 만나고 그러지 않나요? 특히 여자들은 생각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다 일어날 것처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보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남자는 어떻게든 좋은 여자 만날까 한번 여자 꼬실까 아니면 마누라 어떻게든 뭐 좋은 가방 사줄까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까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만 해서 남자가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은 없나요? 저기 계시네. 남자가 단순하진 않아요. 남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밖에서 사니까 아내하고 단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아내가 나를 알아주니까 이곳에 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 술 처먹고 들어왔다 그러거나 이 화상 진짜 죽고 싶다고 이러면 못 쉬는 거예요. 네. 왜? 밖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밖에서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어머니도 지켜야 되고 장모님도 지켜야 되고 가끔 처제한테 돈도 좀 줘야 되고 예? 가끔 처남한테 사업자금도 될 수 있는 돈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 와이프가 원하는 것도 잘 못해주고 있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뭐 그렇지 않은 놈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 만나려고 하는 놈도 있어요. 예. 근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각이 많아서 못 쉬고 남자는 지킬 게 많아서 못 쉰다. 네. 근데 저도 지킬 게 많아서 못 쉬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눈에 보이면 걱정하고요. 눈에 안 보이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나쁜 남자예요. 예전 대학 다닐 때 어떤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얘 예쁘다. 근데 돌아서는데 까먹었어요. 돌아서는데 다른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여자 보고 예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까먹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아직도 두드려 맞고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동생들이 잘못하면 저를 때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엄마한테는 거의 한 200대 이상 맞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의 중심이 돼야 집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맞는 거를 뭐 세디스트는 아니지만 맞는 걸 즐겨합니다. 왜?
내가 동생들한테 뭐라고 하는 시간보다 어머니한테 한 대 맞으면 그게 훨씬 훈련 효과가 크거든요. 예. 요새는 이제 저도 늙었다고 어머니가 이제 귀싸대기 안 때리고 등짝 때리시더라고요. 예. 저를 이제 대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33세 가부가 돼서 예, 이제 80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도 혼자 사시고 계시고 예, 어머니가 살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암 걸렸을 때 너가 만약 안 걸려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고 아들보다 먼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요새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을 꼭 채워야 되나요? 제가 지금 얘기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서 예,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노래요. 근데 그럼 정리하고 빨리 나갈게요. 그냥 그만 갈게. 여러분 생각 그만하세요. 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내 웃음하고 내 건강하고 내 행복입니다. 예. 죽으면 하나님 있던 없던 말짱황해요. 예? 살아 있을 때 좋아요. 살아 있을 때 바다 보면 행복하고, 살아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너무 행복하고, 못나도 모자라도 내 남편 나를 보고 피식 웃어주면 행복한 겁니다. 예. 나 혼자 살아봐요. 나한테 잔소리하는 놈도 없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놈도 없고, 어쩌다 돈 2만 원이다 갖다 주는 놈도 없잖아요. 그죠? 내 아이가 남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 줄 겁니다. 예? 내 아이가 키가 작아도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내 아이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눈치를 보고 산 적이 없는데 제가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기가 세가지고 딸만 셋 낳았어요. 근데 제가 성향이 남자이다 보니까 원래 여자들한테 잘 말을 못 거는 성격인데 딸을 낳는 바람에 평생 눈치 보고 살아요. 내가 혹시 말투가 약간 이렇게 툭툭거려서 딸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딸한테. 뭐 아빠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래요. 혹시 이러다가 말아요. 예. 제 딸은 키는 저를 닮았는데 몸매는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1m 76인데 50kg 나가고 73대 한 54kg 나가고 네 그냥 짝대기예요. 다니면 불안해요. 꺾어질까봐 성냥개비 부러질 것처럼. 다행히 머리도 준 엄마 닮아서 공부들은 뭐 취미가 공부예요. 저 닮았으면 뭐 딴 거 했겠죠. 자기 엄마 닮아서 취미가 공부여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연예인 중에 자식을 제일 잘 키운 뭐 연예인 1위 뭐 뽑혔는데 아니 자식 자랑하러 나온 거 아닌데 근데 사실 제가 한 건 없고요. 와이프가 다 하긴 했는데 저 그냥 전 뒤에 스폰서만 돈만 끊임없이 보내줬는데 아이들한테 어릴 때 엄마가 존댓말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존댓말만 가르쳤더니 그 존댓말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트위터라는 그룹에 그 필리핀에 있는 총괄 팀장이고 둘째 아이는 캐나다 예국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지금 보스턴이나 하버드나 예일 지금 로스쿨 시험 지금 넣었고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막둥이가 연대를 다니는데 그 생명과학과 다니는데 어제 장학금 받았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다 넣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건강해서 누리는 겁니다. 제가 죽었으면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살아서 여러분도 만났고 살아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뭘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왔는데 지금 막 이제 앞뒤 막 짜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은 쉬자. 예, 파나가 그 철수 씨의 말 중에 비도 오시고 하루 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도 전쟁이에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고 다치지 않게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예?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고 불편한 친구 만나면 그 친구랑 혹시 내가 무슨 얘기했다 그 친구한테 오해받지 않을까 이게 다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편안한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쉬고 싶어서.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머리가 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창원에서 만나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오늘 이후로 저 이후로 만약에 다시 삶을 바꾼다면 하루에 10분은 멍 잡자. 멍 잡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멍 잡으면 때리지 마세요. 예, 멍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움직이고 일은 바빠도 내가 그리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머리는 쉬자. 그러면 병이 안 걸린다. 그리고 머리가 자주 쉬면 행복해진다. 복잡한 일 생각이 생기면 뭐 요새 쿠팡 없죠? 이렇게 빵빵 맞추는 거. 이제 포켓몬이 있던데 이렇게 던지면 잡고 그러는 거. 예, 뭐 이런 거 하시면 쉬는 겁니다. 예, 되게 단순한 일로 자기를 몰아가는 일. 복잡한 일이 생기면 세월에게 맡겨두거나 혹시 복잡한 일이 생기면 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든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든지 할 테니까. 여기 김정은 대리한테 얘기하면 저 연락이 될 겁니다. 뭐 다 했나 얘기? 뭐 어쨌든 쉬는 거 동감하세요? 혹시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 들은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 얘기했고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나 뭐 저는 사실 역사도 전공을 했고 심리학도 전공했고 철학도 전공했고 그래서 저는 뭐 취집을 두 권 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생각이 이러는데 약간 문인 쪽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문무를 겸비한 장군. 저는 사실 전생이 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몸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세종대왕하고 저하고 달랐던 건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세종대왕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고 세종대왕은 자식이 많았는데 저도 많구나 3명. 비슷하네요.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긴 얘기가 되면 사설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자. 근데 그러려면 내가 쉬자.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나 오늘 잠깐 쉬자. 응? 여보 미안해. 나 잠깐 쉬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쉬는 거냐 했더니 나 밖에 나가서 친구랑 술 먹는 게 쉬는 거다. 이건 개인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당신하고 차 타고 가서 좋은 곳 가서 아무 말 없이 내가 어떤 얘기했는데 꼬투리 잡지 말고 당신이 어떤 얘기했는데 꼬투리 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표현 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하고 우리 1시간만 하자. 어? 거기에다가 이유 달지 말고 거기에다가 틀렸는데 만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뭔 얘기해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니면 1시간 동안 서로 그냥 두자 서로. 그리고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 내가 내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냥 만나는 게 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도 쉬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쉬는 거고 왜? 그동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드라마에 빠지잖아요. 왜?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드라마가 내 친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줌마가 돼가고 있어갖고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평생 드라마를 본 적이, 제 드라마도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아직 드라마 지금 1년 동안 정주행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평생 못 봤던 드라마. 예. 근데 그것도 쉬는 겁니다. 예. 오늘 와서 저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많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못 쉬게 해서. 예. 네? 못 쉬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쉬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웃는데 오늘은 별로 안 웃네. 네, 네. 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비밀인데 나중에 돈을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비밀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깡패 아빠의 그 아빠를 못 견뎌서 맨날 가출한 엄마를 모시고 사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일찍 결혼했고 저희 아버지도 너무 일찍 결혼했는데 아버님은 건달이긴 했는데 실속 없는 건달 아시죠? 자기를 챙기기보다 동생들을 잘 챙기는. 그래서 어머니가 채소 행상을 해야 했던.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연신내에서 채소 행상을 해서 바로 벌어온 돈을 밤에 아버지가 몰래 가져다가 동생들 주고, 예. 그러다가 어머니가 가출을 심하게 하시니까. 근데 아버지의 단점이 엄마만 좋아하신 게 단점이에요. 예. 그렇게 옛날 어르신인데 45년생인데 어머니는 44년생인가 43년생이라는데 어머니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1m 78에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는데 아버지의 병은 6시면 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9시에 나가서 6시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가 가출을 하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엄마 부탁에 시골로 내려가자고 청주로 가서 살게 됐고, 농사는 저랑 어머니가 졌고 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냥 모시옷 입고 봉당 마루에 앉아서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가출을 꿈꿨던 소년인데 산속의 분지 마을에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신장로라고 아시죠? 신장로. 예, 신장로까지 나가는데 2시간이었기 때문에 2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면 지금은 20분 거리에 충주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도 많이 때려서. 네.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3세? 어머니 나이 34인가?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육상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기차에 갈려가지고 시체가 바닥에 다 널려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뛰어가서 철뚝에 아버지 시체가 널려 있는 걸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투박스럽게 결혼한 후라이 먹어 이 새끼야 이러고 가셨는데 바닥에 누워 있는데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자에 아버지를 담고 기차 철도역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옷도 거의 안 입은 채로 맨발로 뛰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돌에 찢어져서 발에 피가 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발이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뛰어오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13살 나이에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집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혹시 맹물국이라고 아시나요? 맹물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집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집 식당에 설거지를 가셨고 저하고 동생 넷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보리쌀 옛날에 말려놔서 이렇게 말려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이제 이렇게 넣어서 근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맹물에다가 고춧가루 뿌려서 소금 뿌려가지고 이게 국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넣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쌀하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컸어요. 말도 안 되죠. 그때 잘 먹었으면 지금 한 2m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생이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뭔가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니까 남들처럼 가방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책보 들고 다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고 어머니는 오시지 않고 동생들은 너무 어리고 저는 해결책이 없고 친구들도 무시하고 옆집도 무시하고 윗집도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사람이 됐고 근데 그때는 뭐 자살 이런 거 잘 몰랐을 때니까요. 근데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자살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죠?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그게 자살이 뭔지를 내가 스스로 생을 끊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세요. 내가 알았으면 뭐 아마 죽었겠죠 그때. 그러다가 삶에 대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을 만났는데 제가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스님의 관상을 갖고 태어났고 너는 큰 스님이 될 관상을 갖고 태어났고 너는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큰 스님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너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님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능력을 반쪽을 받고 태어난 놈이다.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 관상을 되게 잘 봤거든요. 배운 적도 없지만 느낌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를 보면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뭐 약간 우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떠들었는데 도움이 됐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학도 전공을 했고 근데 제가 스님일 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마디 했는데 충격이 빡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희 집이 단명상 아니냐 해서 내가 너무 놀라요. 아버지 33, 그 다음에 아버지 동생 35, 고모부 34, 다 30대 초반에 싹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믿지만 물론 동양 철학을 했으니까 지금도 믿긴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관상이나 운명을 믿습니다. 근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일찍 죽으니까 나도 30 초반에 죽겠구나. 그랬죠. 근데 대학교 때 인기가 많았어요.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예쁜 남자 좋아하긴 하겠지만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나요? 약간 남자답고 강하고 근데 저 같은 생긴 사람들이 사실 되게 어려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되게 강한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그맣고 뭐 아무리 커도 저 반밖에 안 되니까 금방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욕하면 날아갈 것 같고 혹시 건드렸다 부러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제가 원체 크니까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제 특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스님의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웃기게 저는 사실 영적인 게 있나 봐요. 돌아가신 삼촌이 나와서 저보고 가자고 했어요. 30몇 살쯤에 아니 28쯤에.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버리고 욕심 버리고 그냥 가장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네 고민하면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등치가 큰 만큼 몸이 큰 만큼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걸을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근데 공부는 잘 못하고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걷기에는 또 마음은 여리고. 근데 제가 한 운동이 복싱이라 사람들이 덤비지는 않고, 복싱을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고,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담수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절에를 가게 됐고, 절에서 참선이란 걸 시작하게 됐고, 면벽이란 걸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구나. 아, 내가 좋은 걸 얻지 못하도 나만 행복하면 끝이구나. 아, 내가 굳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될 필요성이 없구나. 근데 이 마음은 스님이 됐을 때만 가능하구나.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럼 욕심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는 아내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만 아내가 생기면서부터가 스트레스예요. 지켜야 되니까. 아내가 미워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내가 못생겨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를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지킨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울 때, 야, 난 내 인생도 힘들어. 너한테 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런 말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혼자가 편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만 바람 휘는 게 좋아요. 어쩌다 한 번씩만 그냥 책임 안 지고 만나는 게 편해요. 근데 내 아내가 생기면 지켜야 할 게 생기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나라도 팔고, 가족도 팔고. 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구나, 내가 보듬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챙겨주는 건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언제든지 하루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 이틀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키는 건 오늘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집이 박살납니다. 내가 오늘 잠깐 나갔다가 판단 잘못하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박살납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예. 매번 어마어마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못하는 놈들 너무 많죠. 오히려 그러면 아내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아내가 오히려 지켜주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저는 지킬 게 없는 삶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스님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여기 전라도 곡성 송강사, 태안사 가가지고 1년씩 면벽을 하고, 20대 때 그랬죠. 근데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걷는 거 행복하고, 차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문명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않아도 행복하는 게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스님으로 잘 먹고 살려면 신승이 되면 안 되고 행승이 돼야 되더라고요. 행정을 보는 스님이 돼야 돈도 잘 나오고, 걸어다니는데 조금 덜 불편하고. 근데 저는 사실 공부를 하는 신승이 되고 싶었는데 신승은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씩 걸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나 봐요. 1시간을 걷는 동안 공부하는 게 돼야 되는데, 며칠은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피가 끓는 20대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쨌든 스님으로서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는 한 1년밖에 안 했는데 1년 만에 제가 주지 스님 되는 줄 알았어요. 보살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저씨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나는 진짜 마당 쓸고 있는데 내가 큰 스님인 줄 알았대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해가고 몸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 몸에 승복 입으면 얼마나 커 보여요. 제가 삭발을 하면 생각보다 두상이 예뻐서 괜찮아요. 근데 수염이 고등학교 때도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딱 있으면 나이 20몇 살인데 내가 큰 스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은 거지 내가 준 건 아니었어요. 스님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분들은 집에 가서 온갖 좋은 생각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 혹시 이러면 저쪽입니다. 암자 찾아가는 줄 알고 알려줬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엄청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법구경 간신히 뛰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안에 있는 거예요. 저하고 만났지만 제가 해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본인이 있는 거죠. 예.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해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삶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맞춰야만 뭔가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사람은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나하고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현명한 사람이면 내 아이가 다른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뭔가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집에서의 행동 몇 가지는 집에다 써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 집을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당신도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려면 당신이 좋아하는 이거는 써놔라. 우리 가족끼리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아이도 너도 만약에 밖에서 정말 힘들면 집에 들어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 네가 집에서는 이거는 부모님이 건드리지 않게 써놔라. 그럼 가족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밖에 스트레스 받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온리 집돌이들이 집순이들. 예. 근데 그걸 어릴 적에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스님이 됐을 때 깨우쳤고, 그때 내가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저는 스님 팔자가 아니었나 봐요. 인사동에 제일 친한 스님들하고 홍원 스님이랑 회기 스님들랑 애들하고 우리가 문명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산속에 있다 나왔는데 차도 맛있고 밖에 인사동 딱 거리 가보면 막 좋잖아요. 너무 예쁘고 예쁜 여자도 너무 많고 저는 20대인데 아직도 막 불끈불끈 야성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승복으로 가려져 있는 나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숙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뭐 정식 스님도 아니었지만 그 환속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지만 내가 앞으로 스님으로 잘 하려면 뭔가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예. 근데 사실 핑계였죠. 이 울긋불긋 막 불빛 막 나오고 예쁜 분들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있고 여기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원이랑 같이 둘이 이제 승가대 근처에서 맥주 마시다가 저는 승가대 쫓겨난 사람입니다. 스님들을 맨날 데려다니면서 맥주 먹여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난 연극을 하겠다. 해서 연극하다가 제가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이 몸이 이렇게 큰데.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주 술 주태백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내가 되게 쉬운 남자라는 걸 알고 맥주 한 캔 먹이고 잡아뜨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가 첫눈에 반해서 제 친구 홍환한테 얘기한 겁니다. 혹시 오빠를 어떻게 하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이 단점이 별로 없는데 술을 진짜 못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생긴 건 저런데 노는 것보다 진지한 얘기 하도 좋아해서 진지한 얘기만 잘하면 철학 얘기하고 심리학 이런 거 얘기해주면 뻑간다. 근데 동성로에서 잘 못하는 맥주를 한 캔 먹고 뻗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서 환속했습니다. 별 이유 아닙니다. 스님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지변이 단명이어서 스님이 되고자 했고요. 중간에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태어났나 봐요. 중간에 할아버지
나의 몇 대 할아버지가 또 꿈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라 해서 중간에 연극할 때 영화 유령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 이름이 김영호라고 안 올라가고 한반도라고 올라갑니다. 한반도. 예, 그래서 그때 꿈속에 할아버지가 이름 3개를 주셨는데 2개는 지우시고 하나만 써준 게 그게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김한반도 쓰다가 그냥 한반도란 이름으로 연극 배우 생활을 했죠. 예, 그래서 보통은 영화 배우가 되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연극 배우 때 한반도란 이름을 썼고, 그다음에 뭐 영화 배우가 돼서는 이제 김영호 했죠. 예, 됐습니까? 예. 아, 제가 얘기를 엄청 잘하네요. 이게 되게 짧은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 얼굴에 솔직 안 하면 큰일 나죠. 예, 이 얼굴에 만약에 솔직 안 하면 교활한 놈이죠. 얼굴이 무기인데 교활까지 하면 안 되죠. 뭐 이제 여기 뭐 들을 만한 얘기 별로 없으시죠?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예? 예. 아, 이게 자꾸 내가 사기꾼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뭐 종교 얘기하거나 누가 꿈속에서 봤다 막 이러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벌써 3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대학 다닐 때 좀 유명해서 저희 대학교 무용과 학생 중에 하나가 아주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무용과 학회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신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오빠는 영화 배우가 되면 엄청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성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했는데 내가 그래죠. 이 미쳤나 너 뭐 왜 시골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자꾸 바람을 넣냐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되게 유명한 예술단에 무용수로 있으면서 저를 이제 한 6년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오빠 보고 싶다 그래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명성황후를 처음 했던 극단 에이콤이라는 데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리 제 사진하고 다 놓고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하고 그날 저를 불러가지고 어떨결에 갔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죠. 혹시 졸리신 분 중에 아무 얘기나 물어보세요. 혹시 역사 얘기 물어보면 엄청 잘 떠듭니다. 왕,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죠? 그만 끝낼까요? 노래 반주가 없어요. 반주가. 가수는 반주가 없으면 노래 안 합니다. 제가 노래 한 곡당 1,00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얼마씩 내셔야 되나요? 얼마씩? 네?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 주는지. 비행기 값 줍니다. 비행기 값. 문화재들은 돈 줄 게 없답니다. 근데 좋네요. 그냥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빼먹은 얘기도 많고 뭐 사실은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건강, 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적어도 40대 뭐 그다음에 뭐 30, 50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삶에 대해서 열정보다는 쉬고 싶은 순간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열정이 있으신가요? 네. 열정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대신 머리는 쉬세요. 머리는. 머리는 자주 쉬세요. 자주.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듣지 못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100명이 말을 해도 내가 직접 들을 때 의심하세요. 의심이 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혹시 저를 좋아하십니까? 저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괜히 혼자 고민하고 괜히 이분이 혹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인수대비의 수양대군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수양대군은 되게 포악하고
뭔가 엄청 막 뭔가 그 권력욕이 있었는데 혹시 인수대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인수대비 보신 분? JTBC 교육방송 인수대비 아무도 없어요? 아 보셨어요? 한 명 봤어요? 네. 그 인수대비가 정하연 작가님이 쓰신 건데 대한민국에서 사극을 가장 잘 쓰고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작가님이 쓰셔서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했거든요. 거기에 수양대군은 포악하지 않아요. 거기에 수양대군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와이프고 자기 며느리고 자기 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며느리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김종서하고 사이에서 되게 갈등하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조선 임금 중에 자기 와이프만 딱 한 명만 사랑했던 사람은 세조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셨죠? 보통 왕은 뭐 한 10명, 20명인 줄 알았잖아요. 세조는 정의왕후 딱 한 명만 사랑했고 왕이 돼서 하도 애기 와이프를 뭐 하나 더 하라 해서 딱 한 명 더 빈을 뒀는데 그분하고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왕후만 평생 사랑하고 정의왕후만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치도 정말 잘했는데 그분이 치명적인 단점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죠. 조선시대 최고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 중에 심사임당? 화난설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최고 위대한 여성 누굴까요? 내가 아까 힌트 줬는데 에? 정의왕후요. 예. 정의왕후가 성종도 만들고 예종도 만들었는데 섭정을 가장 오래 했는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르게 남편이 죽자마자 간섭 안 하고 아이가 잘 커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정의왕후랍니다. 역사학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정의왕후입니다. 대신 세조가 정의왕후를 놀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반응을 잘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걸로 놀렸대요. 뭐냐면 정의왕후가 글을 못 썼어요. 글을 못 읽고. 예. 그래서 세조가 와이프가 그렇게 놀리면 톡톡 튀고 반응을 하니까 맨날 그거 갖고 놀렸답니다. 너무 재밌어서. 예. 근데 이제 또 정의왕후는 또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껴지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보기 드문 되게 아주 인고 부부였어요. 둘이 되게 인고 부부인데 세조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죠. 예. 자기 동생 안평을 죽이고 자기 또 조카 그다음에 단종을 죽이는 바람에 뭐 역사에서 되게 안 좋은 인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거 얘기를 했을까? 아까 뭐 물어봤는데 내가 세조죠 세조. 뭐 근데 저는 역사 인물을 많이 해서 뭐 백제 법왕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정재도 했었고 역사 인물을 많이 저한테 주는 편이어서 저는 사실 역사 인물이 좋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대답이? 네. 아 노가다 했습니다.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좌절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저희 큰딸이 엄마는 혹시 돈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 돈 하나도 없었고 되게 힘들었는데 했더니 근데 아빠가 돈은 꼭 줬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30년 만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빠 돈을 어떻게 줬냐고. 내가 와이프한테 늘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살으라고. 내가 뒷일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철없이 살으라고. 오빠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사람만 안 죽이면 되고 돈만 안 뺏어오면 되고 바람만 안 피우면 된다 했더니 혹시 바람이 나면 그럼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줄게. 왜? 난 널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오빠 내가 바람이 나서 혹시 다른 사람이랑 나가서 살면 그때 버릴 거라고. 잠깐 바람 피고 오는 거 괜찮다고. 왜? 나는 인생의 결혼을 딱 한 번만 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개차반이 아니고 네가 개차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9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못했다고 너를 전체를 매도하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저희는 가족의 가훈이 있습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자. 못한 건 기억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웃긴 집안이에요. 와, 엄마는 이걸 참 잘하잖아. 그래서 와, 우리 딸은 이걸 참 잘하잖아. 대화가 이래요. 그래서 약간 집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글거린다 그래요. 예. 왜? 기준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하도 맞고 자라서 가족이 조금 칭찬을 많이 하고 상대에게 저는 비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고 이게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하면 99가지 못하더라도 착한 것만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3년쯤 있고 나면 99가지를 잘하더라고요. 너는 너무 착해. 바보 아니야? 야, 아니야. 넌 진짜 착하다. 너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저 진짜 바본데 아니야. 너무 착해서 지켜줘야 돼. 근데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매번 그 얘기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봤는데 그 친구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옛날에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오래 춤춰서 뭐 별거 있나요? 바꿉시다.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갈등이 있거나 가족의 갈등이 있거나 만약에 부모하고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칭찬 많이 해서 바꿔봅시다. 근데 그게 혼자는 짜증나요. 나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칭찬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나한테 팅팅거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날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칭찬만 하자 우리. 어? 그럼 자기 손해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럼 10,000원 줄게. 어?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줄게. 우리 칭찬만 하자. 예. 사귀고 싶은 사람 있거나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살고 싶거나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딜을 하세요. 야, 우리 비평을 하지 말고 칭찬만 하자. 어? 너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나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못하고 하다못해 세종대왕도 못하는 일이 있었고, 예? 가장 현명한 누구 예수도 못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현명한 사람이 부처라고 하더라고. 깨달음이 많아서 부처도 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도 비판하면 슬플 거예요.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뭐 득도해서 안 그럴까요? 혹시 죽으면 욕 먹을까? 괜히 들어 올라갔다. 근데 다리가 아파서. 아니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웃으시는 사람, 웃는 사람들 위주로 보려고요. 예. 근데 칭찬은 젊어지게 만들고 칭찬은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고 제가 2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 대표거든요. 예. 직함은 회장입니다. 김영호 회장인데 제가 초음파 식기세척기라는 영업용 초음파 식기세척기 세이버드 플러스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지분도 제가 제일 많고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 거기다 투자를 다 했습니다. 와이프 몰래. 이거 박살났으면 저 이혼 당했을 뻔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아직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태촌에 땅을 샀다고 했는데 샀다가 반만 주고 차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 돈 빨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페라리를 샀습니다. 근데 페라리가 1년 타고 나서 감가상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4억 줬는데 1억 8천에 팔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말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와이프는 아직도 땅이 있는 줄 아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3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를 묶여가지고 땅값이 거의 한 5천만 원이 변했다. 나머지 돈 1억 남은 거로 또 주식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그 땅이 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가는 줄 알아요. 이거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랑귀라서 누가 거기를 사면 되게 좋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또 좋은 차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악마의 속삭임을 일로 갔죠.
그 나머지는 없어요. 뭐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와이프한테 책 잡힐 짓을 잘 안 해요. 집에 들어가면 나가지도 않고요. 예. 요새는 어제는 김장도 담았어요. 예. 제가 요새 평생 안 하던 김장도 이제 담아주고 알타리가 되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이렇게 닦아주는 게. 예. 그래서 그 어제 8단을 2시간 반 동안 그저께구나. 어제는 꿀 붙였고. 예. 그랬더니 요새 집에서 난립니다. 제가 귀엽다고. 1m 83에 94kg인데 엄청 귀엽답니다. 제가. 예. 대단하죠. 예. 네. 육정암은 치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암 가끔 하고요. 예, 그 항암 이제 머리 다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눈썹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염은 본드를 붙여놔가지고 좀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수염까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드를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네, 다리 털도 다 빠지고 그 야한 털도 다 빠집니다. 예, 싹 빠지고, 예, 완전 그냥 애기 됩니다. 애기. 예, 항암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리고 항암은 거의 몸무게에 따라서 맞더라고요. 예, 제가 94kg, 100kg 정도 나갔으니까 그 100kg에 맞게 이제 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쓰러지는데 항암하고 나서 쓰러져가지고 예, 와이프가 이렇게 질질 끌고 119 태워가지고 간 적도 있죠. 이게 살면서 사는 고통이죠. 근데 항암이요? 항암은 재발까지 했으니까 1년 병원에 있다가 그다음에 재발해서 다시 또 3개월 있었으니까 뭐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사실 한 번 걸린 게 아니고요. 재발해서 또 수술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여러분들 얼굴 기억해 놓으려고요. 예, 갑자기 어느 날 뉴스 저는 여러분들 죽으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죽으면 뉴스에 나오니까 예, 그때 그 싱거운 소리 하던 그놈 뒤졌나 보다. 예, 근데 조금 단단해졌어요. 예, 한동안은 암 때문에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했었는데 지금 막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얘기 해줘야 되는데 저녁에 소고기 꼭 드시지 마세요. 예, 돼지 고기 드시지 마세요. 고기. 저녁에 고기 먹으면 고기가 소화가 제일 늦게 돼요. 고기 먹으면 밤새 소화시키냐고 자꾸 악몽 꿔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점심에 먹어야 됩니다. 점심에. 그래서 회 같은 거는 좀 일찍 먹어도 소화가 빨리 돼서 밤새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건 위가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거예요. 위가. 그래서 만약에 너무 늦게 먹으면 근데 연세가 많아지시면 소화량이 적어지잖아요. 예? 근데 늦게 먹으면 자꾸 위가 움직이니까 뇌가 움직여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악몽을 꾸거나 약간 이제 뭐 가위 눌린다는 거 있죠. 사실 가위 눌리는 게 거의 소화 나중에 이 고기 먹고 이래서 소화가 안 돼서 자꾸 이게 내가 뭔가를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이 인간의 몸은 되게 웃긴 게 발바닥이 뜨거워도 잠을 못 자고 예, 머리가 뜨거워도 잠을 못 자는데 위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내가 움직일 때 위가 움직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기는요 점심에 먹으면요 산삼이에요. 예, 산삼. 커피는 체질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커피는 제가 하루에 10잔씩 먹었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이제는 한 잔만 먹어도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예. 제가 눈이 1.5, 1.5였는데 지금 0.2, 0.1로 바뀌었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카페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소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화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살려면 채소만 먹으면 절대 안 건강해요. 그 누구지 채소만 먹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지 스티브 잡스인가 누군가 있었지 왜? 채소만 먹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채소만 먹어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자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기는 먹어야 된다.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에 어느 날 점심에 대차게 먹는 겁니다. 대차게. 예. 그리고 비계는 잘라놓고 드세요. 예. 비계는 위벽에 붙어 있어서 되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 위가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면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태어날 땐 이렇게 걷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서.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걷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든 걸음걸이 보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게 편하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 이상하죠? 예? 인간의 근육은 힘을 쓰는 근육과 그다음에 지구력 근육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앞 근육과 뒷 근육이 있어요. 근데 20대 때는 중심이 앞에 있어서 앞에 배가 안 나와요. 예? 씨름 선수는 뒷 근육이 좋아요. 당겨야 되니까. 복싱 선수는 앞 근육이 좋아요. 뻗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늙어도 등에 살이 없고 되게 여기에 뭔가가 있는 이유는 자꾸 뒤로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앞에 근육을 좋아지려면 되도록이면 그냥 체중의 중심을 앞쪽에 두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활 속의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걸을 때 앞쪽 근육에 힘을 주고 걷는 게 좋아요. 마라톤 선수는 다리를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오래 가야 되니까 뒷발부터 다녀요. 근데 100m 선수는 어떻게 해요? 앞꿈치로 가요. 왜 앞꿈치로 할까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뛰면요 100m도 못 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근육을 달리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힘드니까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벌리고. 이거 편하지 않아요? 손 이렇게 하고 배 나오면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이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는 서 있을 때도 중심을 좀 앞쪽으로 두시고 앞꿈치에 많이 두시면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한 며칠 하고서부터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한 1년쯤 하고 나면 와 대박.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건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자기는 이것만 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랬어요. 이것만. 심심할 때 이것만. 제가 이제 건강까지 하네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집에 이제 돌아가셔야 할 분도 계시고 가서 밥도 하셔야 되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야 되고 제가 사실은 뭐 연예계 이런 거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나요? 빨리 끝내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사실 정답인데 오늘 행복하고 오늘 건강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 1시간 시작 요거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혹시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그냥 쉬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